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입니다. 네, 싱그러운 초여름의 문턱에서 맞이하는 6월은 활기찬 설렘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푸른 잎과 따사로운 햇살은 우리 마음을 싱그럽게 채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소중한 사람들에게 정성이 담긴 인사말을 한마디라도 건넨다면 더욱 뜻깊은 달이 될 것입니다. 6월 보이는 라디오 첫 번째 이야기, 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시 읽는 마음 시작하겠습니다. (6월이) 오면 도종환. 아무도 오지 않는 산속에 바람과 뻐꾸기만 웁니다. 바람과 뻐꾸기 소리로 감자꽃만 피어납니다. 이곳에 오면 수만 마디의 말들은 모두 사라지고 사랑한다는 오직 그 한마디만 깃발처럼 나를 흔듭니다. 세상에 서로 헤어져 사는 많은 이들이 많지만 정녕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이별이 아니라 그리움입니다. 남북 산천을 따라 미리싹 마늘 잎새를 말리며 흔들릴 때마다 하나씩 되살아나는 바람의 그리움입니다. 당신을 두고 나 혼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모두 쓸데없는 일입니다. 떠오르는 아침 햇살도 혼자 보고 있으면 사위는 저녁 노을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사는 동안 온갖 것 다 이룩된다 해도 그것은 반쪽짜리일 뿐입니다. 살아가며 내가 받는 웃음과 느껴움도 가슴 반쪽은 늘 비워둔 반평생의 것일 뿐입니다. 그 반쪽은 늘 당신의 몫입니다. 빗줄기를 보내 감자순을 아름다운 꽃으로 닦아내는 그리운 당신 눈물의 몫입니다. 당신을 만나지 않고는 내 삶은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꼭 다시 당신을 만나야 합니다. 네. 아무도 오지 않는 산속에 바람과 뻐꾸기만 옵니다. 바람과 뻐꾸기 소리로 감자꽃만 피어납니다. 당신을 두고 나 혼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모두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도종환 시인의 6월이 오면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리 아름다운 석양도 같이 보면 황홀하지만 혼자 보고 있으면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이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이고 보훈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달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정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가고 계시는 문신진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시인님 반갑습니다. 네, 시인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문신진 시인님은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서 태어나셨고 공공기관의 기술직, 사무직으로 종사하시면서 꾸준히 시작활동을 시작하다가 2006년 자유문학으로 등단하셨습니다. 현재 부친문인협회 감사, 웅진문화원 이사로 계시며 부천예술포럼대회 협력국장, 복사골 신앙송 예술단에서 활동하시며 부천 복사골 예술제와
수주문학제를 비롯하여 부천의 다양한 문학 행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첫 시집으로는 바람의 자유가 있고 바다의 그림을 향한 시작을 여러 문학단체 동인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수상으로는 부천 신인문학상, 자유문학 신인상, 창세문학상, 경기도 공모전 최우수상, 교육감 표창, 경기도 모범도민 표창, 부천시장 표창 사회, 옥조 근정 훈장을 수상하셨으며 현재 부천시 공원관리 책임자로 칭송을 받고 일하고 계십니다. 네. 시인님, 문학인으로서는 정말 받기 어려운 다양한 수상을 하셨단 말입니다. 교육감 표창, 그리고 모범 도민 표창, 부천시장 표창을 4번씩이나 받으셨고, 게다가 옥조 근정 훈장상까지 받으셨어요. 옥조 근정 훈장상은 어떤 분한테 주는 상일까요? 어떤 상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공직에 제가 40년을 재직하다가 정년을 했는데요. 네네네. 제 사무직에서는 최연소로 시작하셨어요? 시작했다가 네. 최고령 끝까지 최고령으로 했는데 와. 네. 41년이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회장을 여러 번 했거든요. 네. 그때마다 이제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뭔가 좀 서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 하는 구상을 가지고 네. 그거를 한 열거하면은 한 많이 있지만은 3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네네네. 첫 번째 이제 그 소명 뭐죠? 아동복지센터 네네. 거기에 어린이들 돕기. 또 두 번째는 양로원이나 그 보호시설 그런 데에 방문해서 네. 위문도 드릴 겸 또 이제 십시일반 해서 그분들의 이제 격려금도 드리고 그러고 이제 불우이웃 돕기라는 거를 테마로 해서 체육대회를 행사를 했어요.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함께. 예, 그런 분들 초청장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이제 참석하신 이 시장님이나 또 우리 교육장님이나 또 기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많이 와서 격려를 해주시고 그렇죠. 또 신문사에서 우리들의 일을 그 행사를 많이 이제 지방 언론이죠 말하자면 경인일보라든가 네. 뭐 또 부천신문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군데에서 그거를 말하자면 미담 사례로 해서 아주 특집 보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곤란한 일은 뭐냐면 그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참 당신들도 어려운 직에 있으면서 그렇게 사회를 위해서 고운 마음을 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회 때 그 보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전부 다들 그 한 일에 대해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공직에서 이제 그 기술직이나 사무직으로 계시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또 네. 그것도 뭐 대표로 회장님으로 네네.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서 먼저 나서서 그런 일을 또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아이부터 어른까지 네. 이런 일을 하시고 또 가장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가장 고령의 나이에
퇴임을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를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우물을 한 거죠, 말하자면. 네. 물이 샘물이 나올 때까지 아. 한 우물을 일생을 걸고 판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네, 그게 그래서 아까, 예. 그런 일을 정말 본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시는 그리고 또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주는 상이군요, 이게. 글쎄요, 네. 그렇게 옥조 생각합니다. 근정 훈장상은 네. 네, 굉장히 훌륭한 분들한테 주는 상으로 제가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아, 그리고 시인님께서 네. 부천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간 약속이라든가 또 어떤 행사에 참여할 때도 소품을 활용하시는데요. 시인님께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뭐 이렇게 시골에서 일할 때 쓰는 지게라든가 뭐 밧줄, 그다음에 포승줄, 저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직자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시국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의 제주꾼 만능이십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흥미나 소질이 있으셨을까요? 글쎄요, 그걸 보고 이제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네네. 또 이제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따라주면 작품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려서부터 뭐 이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뭐 연도 만들고 썰매도 만들고 뭐 또 팽이도 만들고 그것도 다 이제 직접 만드시는 예, 톱으로 자르고 뭐 네네. 이렇게 이 연장을 뭐 낫이나 뭐 이런 그런 도구를 네네.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시인낭송 협회에 같이 단원으로 있는데 이제 여기 옆에 단장님 계시지만은 뭐가 이렇게 필요하다면은 생각이 얼른 나는 거예요. 요거 고기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은 네네. 모르는 게 이렇게 듣는 거와 또 시각적인 거와 다 이게 매치 같이 이게 어울려야 하나의 작품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서 네. 저도 사용했지만은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그 물건을 또 지금 저기 우리 그 무강 오피스. 오피스 네, 사무실 네. 거기에다 기증을 해서 어떤 때 보면은 지게도 거기 있고 뭣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네. 이 선생님, 네. 우리 시인님께서 만든 것 중에 네. 총이 있어요. 장총. 그래요? 장총 정말 똑같아요. 오. 네. 그때 저기 그 일본 뭐지? 순사역. 순사역 삼일- 하실 때. 3.1 운동 기념 시극을 할 때. 네네네. 근데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거를 재료가 어떤 걸로 만든지 혹시 알아요? 글쎄 저는 언뜻 본 것 같아서. 뭘로 만드셨죠, 네. 선생님? 그 재료. 샴푸통이요. 네. 그래요? 집에서 사모님이 쓰고 있는 샴푸 린스통을 다른 데다 옮기고 그 네네네. 샴푸통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가볍게 그래서 총을 이제 모양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네. 그 밤색으로 네네네. 색칠을 또 하셨어요. 페인트. 낙하로다 뿌리는 거. 낙하로. 낙하로 뿌리고. 그래서 네네. 총이 실질적으로는 장총인데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시구나. 정말 진짜처럼. 그래서 정말 정말 손재주가 뛰어나시네요. 진짜 하나를 우리 작가님. 이제 정성 들여서 만들었는데 아. 뭐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해야 될 보조 네네. 저기 순경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안 해줄 수 없어서 두 개를 만들었어요. 네네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인님께서는 언제부터 시를 쓰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계속 쓰셨을까요? 아니면 퇴임 후에 시를 쓰게 되셨을까요? 그 글을 제가 글짓기 같은 거를 이제 학교에서 행사가 많이 있어요. 대회 같은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덕조국민학교라고 제 태어난 곳에 네. 시골 학교인데 거기서 이 육지로 대회를 보냈어서 학교 대표로.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소명여고 주로 거기로 왔어요. 행사를. 그런데 제가 거기 와서
최고 우수상도 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학교에서 자꾸 너 글 잘 쓰니까 작품 좀 내라. 그래서 물론 남의 이제 책도 보고 우리 학교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큰 나의 양식이 됐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나 글을 써도 되는구나 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네네네 자신이 생겨가지고 하는데 아, 선생님들이 이제 그전에는 성적표에다가 이 사람에 대한 그렇죠, 특이사항을 그렇죠. 써줘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거기 보면은 3학년 때서부터 글솜씨가 뛰어나다. 뛰어나다. 어. 그리고 어느 선생님은 앞으로 장래가 충망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썼어요. 지금도 갖고 있는데 성적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군대를 가서 이제 말하자면 쫄병이죠. 제일 네, 그렇죠. 네네네. 군대를 가자마자. 예, 가자마자 제일 쫄병이고 제일 힘든 때 시기였는데 전우신문이라고 전우신문. 예, 육해 공군 네, 전 군에 다 배포가 되는 신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번 냈어요. 네네. 글을. 그랬더니 생각도 안 했는데 사단장이 오라고 왔더라고요. 그 사단장이면 군대에서 엄청 높은 사람이고 그렇죠. 깜짝 그쵸. 놀랐어요. 비월 하나 그러더니 갔더니 이제 그 밑에 우리 말단이니까 그때는 쫄병이니까 네. 바짝 얼어가지고 그렇죠. 우리 중대장님이 나를 이제 데리고 갔어요. 중대장님은 신이 난 거예요. 우리 부대에서 이런 그렇죠.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식으로 뭐 차렷 격려 하면서 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바짝 얼어가지고서 벌벌 떨고 있는데 딱 문일병 아주 잘했어. 앞으로도 좋은 거 좀 해서 우리 사기 좀 올려줘. 네. 그래서 그 중대장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데리고 간 사람한테. 휴가? 예, 그 사람 특별 휴가 좀 특별휴가. 4박 5일 보내줘. 그 말이 그냥 귀에 그냥 와 천둥 소리 같이 얼마나 들리더라고요. 기분이 좋겠어요, 네. 그죠? 왜냐면 한참 힘든 그렇죠, 그렇죠. 휴가가 최고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한마디에 보내주라고. 네네. 그래서 이제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글을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반응이 와요. 네. 어디서 배우시고 뭐 하겠냐. 아니 나 그냥 스스로 책을 많이 보면서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대할 당시에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틀이 잡혔어요. 네. 그랬더니 소대장이 한 번은 밤에 이제 취침하는 잠자리에 살구머니 오더니 그런 거야. 야, 그때 이제 계급이 이제 제대 말년이니까 이제 진급이 돼갖고 병장을 알았어요. 네네네. 문명장, 나 여자한테 애인한테 편지? 예, 연애 써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이름만 000 남겨놓고 네네네. 썼어요. 썼더니 다음에 또 부르더라고요. 예, 한 달 있다가. 야, 그런. 성공했는데 내가 한턱 쏠게. 군대에서 쏠 게 없잖아요. PX 가서 막걸리 한 잔. 그렇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이제 그게 소문이 나니까 네. 야, 이렇게 해가지고 부탁을 다 들어주기가 힘드니까 아예 연애 편지 예문을 만들어서 기증을 해놓고 오자. 그래가지고 써서 이렇게 뭐 병장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조금 계급이 있는 소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소대장이라야 이제 육사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삼사관 이런 데 나가서 새파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24살 뭐 네. 기본 네. A씨를 만들어 놓고 왔네요. 그래가지고 그게 연애 편지 예문을 네. 집을 만들어서 네네. 기증하고 왔어요. 몇 장 정도? 한 150페이지 정도 돼요. 오, 그렇게 왜냐면 사연이 다 다르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예시문을 그렇게 한 많이 10장도 만들. 아니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자기 해당되는 네네. 걸 마음에 드는 거를 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10월 또 바닷가의 태생이기 때문에 자연과 접하는 거가 나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그 사람들한테도 많은 거예요. 네네네. 그 사람들도 농촌 뭐 허허벌판 아니면 바닷가 뭐 산촌 이런 데서 다 모인 군인들이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조금이라도 맞는 말이나 뭐 하면은 그걸 예시를 예, 갖다가 그거를 갖다 자기 이름만 쓰고 아 이거 그대로 예. 받는 여성분이 엄청 감동적이게 그래가지고 느꼈을 것 같아요. 네. 네. 결혼까지 했다는 얘기를 많이 오, 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렇구나. 세월이 너무 오래 가서 안 됐는데 네. 그때 당시 그러니까요. 그것도 하나의 네, 글 쓰는 에피소드죠. 사람의 그렇죠. 특권이죠. 보람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분에서의 에피소드. 네, 그러니까 네, 네. 이제 선생님께서 네. 덕적 초등학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지금은 그때 당시는 초등학교였지만 지금 국민학교죠. 아니, 그때. 국민학교라고 말씀하셨죠. 예, 예. 그때 당시는 국민학교 덕적 국민학교. 이렇게 국민학교. 됐죠. 예, 예. 근데 이제 요즘은 덕적 초등학교 이렇게 네, 변했죠. 네. 아 그리고 이제 역시 그러니까 뭐든지 반복 그리고 좀 책도 이제 그 글을 쓰기 위해서 선생님은 그 시골에서 했던 추억을 더 많이 끄집어냈을 것이고 더 많이 일기 쓰듯이 쓰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책도 또 더 많이 봤을 것이고 이런 게 그러니까 노력 그런 그렇죠. 기본적인 틀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훌륭한 시인님이라든가 또 문학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자동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네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네. 아, 그리고 시인님 고향이 웅진군 그 덕적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고향의 향수를 누구보다도 그리워했을 것이고 그 향수를 생각하면 많은 시작 활동에 도움이 되었던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덕적도는 또 어떤 곳이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덕적도는 이제 지금은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네, 이제 청정 해역의 섬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볼거리가 많다. 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거고 저는 이제 거기에 태생이고 그거를 보고 자란 한 여기 육지에 나오기 전까지 한 37년 동안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의 글의 소재가 거의 바다 아니면 자연 풍경. 그러니까 30대까지 거기 네, 사신 네, 거네요. 네, 37년 거의 40년 네, 거의 가까이 40년인. 네, 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곤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곤충. 예, 네. 곤충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은 남이 안 쓰는 작품을 한번 도전해 보자. 사랑 얘기나 무슨 그런 서정시나 뭐 그런 것도 좋지만은 네, 네. 남이 안 쓰는 내가 곤충시를 한번 써보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무당벌레. 네, 네. 무당벌레가 주인공이 되는 시를 쓴다. 이거 제목은 무당벌레고. 그러면은 그거를 의인화해서 사람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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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당벌레가 주인공이 되고 그렇죠. 그거에 따른 이제 그 가족들 무당벌레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 아빠 있고 네. 뭐 형제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무당벌레 속으로 들어가서 무당벌레도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하는 거를 이제 표현을 너무 이제 이렇게 허황되게 하면은 독자가 그거를 안 읽을 거 아니에요. 독자들이 볼 때 이 무당벌레가 나하고 똑같네. 그렇죠. 내 실감나게. 생각은 예. 같네. 안 됐다 그래서 이렇게 예. 예. 그다음에 마음이 가는 이제 거죠 마음이. 소금쟁이라든가 뭐 무당벌레 또 말똥구리, 네네. 쇳덩구리 새똥구리.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곤충에 관련된 시. 곤충에 대한 네, 하루살이 네, 네. 뭐 그런 게 오. 작품이 한 20편 돼요. 그랬더니 제가 자유문학도 굉장히 역사도 오랬지만 등단시키는데 까다로운 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곤충에 대한 시를 8편을 냈어요. 자유문학. 자유문학에. 자유문학에. 그때 네. 보더니 그쪽에 이제 그 당시에는 신세원 단장님이라고 거기 이제 주관하시는 분이 있는데 깜짝 놀라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편지가 왔어요. 네, 네. 지금 우리 이렇게 삭막한 문단에 이렇게 곤충 시를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의인화해 가지고 한 선생님은 그렇죠.
이제 저를 가칭해서 문신진 시인밖에 없으니까 네네. 이거를 계속 발전시켜서 선생님의 장르로 한 목을 해라. 그런 격려를 해서 야 내가 생각하기를 잘했다. 네네네. 남이 안 하는 몫을 그렇죠. 내가 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하는 제 작품도 사랑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제 시간이 되면은 그 작품에도 곤충시 작품에도 집념하려고 그래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곤충도 곤충이지만 시골에서 많이 그 바라보고 추억을 쌓았던 바다를 네. 생각하면서 시를 쓰면서 또 그 시골엔 바람이 굉장히 또 바닷가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또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시 중에 하나가 바람의 자유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렇지. 네네네. 부천의 어느 도서관에 또 그게 전시가 됐다는 얘기가 아, 있거든요. 네네네. 부천시청 뜨락도서관이라고요. 뜨락도서관. 거기에 예, 거기에- 부천시청 가장 좋은 그 뜨락 도서관이면서 네, 카페가 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가 제게 전시돼 있어요. 제 작품이. 아, 진짜 훌륭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네. 덕적도 배를 타고 딱 내리자마자 바로 그 시화가 있죠. 선생님 시. 아, 시비라고 하는데 시비. 아, 거기가 시비. 아니고요. 서퍼리 해수욕장에 있어요. 아, 그 서풀이. 그 배 내리는 곳에는 서폴에서 내려서 그러면 가야지 덕적도가 예, 나오니까. 그 캠핑장 네. 거기에는 한 200년 된 소나무들이 줄비하게 있는데 네네. 거기에 두 군데가 이제 지역이 서퍼리 해수욕장도 넓거든요. 네. 거기에 두 군데가 나는 해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네. 인천시에서 신문에도 인천시 옹진군에서. 아니요 인천시에서 인천시에서. 한 거야. 인천에서 원래 옹진군을 인천시 이렇게. 옹진군이거든요. 네네.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두 개를 세워준 거예요. 오. 그래서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내 친구가 거기 이제 한 3명이 사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래 연락이 야, 왔군요. 너 작품이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 깜짝 놀랐죠, 저도.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보기도 하고 이제 네. 했더니 다른 분들도 이제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숨어서 못 살잖아요. 이렇게 공개돼 있는 거니까. 네네네네. 다른 분들도 가서 사진을 찍고 문학인들도 또 자기네 그 뭐에 저기에 올리고 네. 또 이제 지인분들은 예, 선생님한테 또 보내고. 지인분들이 또 아는 사람은 또 나한테 사진을 또 얼마나 보내주고 자부심이 네네네. 생겼을까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맙더라고요. 일파만파 많이 전해줬겠네요, 그죠? 지금도 시골도. 엊그저께도 저기 제일 아는 사람이 갔다 네. 왔다고 자랑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러면 네네. 서포리에 어떤 시가 있나요? 헤어룸하고요. 헤어룸. 그다음에 또 서퍼리 바다. 서포리의 바다. 서포리 바다. 서포리 바다. 박명희 시인님이 아. 한번 낭송해 주셨는데 잘 아시네요. 너무 좋죠. 그거. 서퍼리 바다. 네네네. 한번 누구든지 그러면 서포리에서 내려서 선생님의 시를 또 감상을 하고 또 낭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네요. 네네. 네. 너무나 많은 덕적도 또 소포리 바다에 관련된 시가 너무 많고 또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또 자연을 아끼는 또 자연만이 또는 그런 어떤 그 곤충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과 사람의 연관을 해서 의인화를 해서 선생님만의 이제 또 시로 이렇게 작업을 하셨는데요. 선생님 시 중에서 바다의 침묵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바다의 침묵도 정말 좋은 시인데요. 선생님께서 우리 시인님께서 먼저 낭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읽기 전에요. 신문에 한번 난 건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네. 서퍼리에 네네. 그 시비가 있는 거가 이제 여기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여기 이제 서퍼리에 시비가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한번 개가 비춰줘 보세요. 네네네. 과장님 한번 봐보시죠. 이렇게 서퍼리에 네. 네네. 아까 그랬잖아요. 소나무 숲에 이렇게 시비가 있어요. 멋있게 되어 있네요. 예.
오, 정말 이게 이제 12로 내리자마자 서포리에 딱 이 시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알려줘요. 아. 문신지 시비가 어디가 있느냐. 아 뭐 이런 정말 그게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자제분들도 거기 그 시비도 볼 겸 또 지인분들도 그러니까. 서포리에 가보고 싶고 또 자제분이나 손자 손녀도 한 번 말고 두 번 세 번을 가게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덕적도에 살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겠어요. 우리 고향 분이 이렇게 훌륭한 그러니까요. 시작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를. 네. 네네. 또 뭐 학생들은 나도 이런 시인분을 본받아서 그렇죠. 우리 선배. 그렇죠. 본받아서 우리 훌륭한 선배. 그렇죠. 본받아서 네네네. 나도 여기에다 세워야 그렇죠. 되겠다라는 걸로 꿈을 키워갈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자, 바다의 침묵. 네, 듣겠습니다. 바다의 침묵. 문신진. 바다는 입을 다물고 누워 있다. 바다의 침묵에 대해 누구도 묻지 않는다. 하루 두 번 밀물과 썰물이 반복된다는 사실 말고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바다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갈망해 왔다. 바다가 전해줄지도 모를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쉴 새 없이 바다를 찾았던 것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까닭은 바다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소리를 듣고자 꿈속에 꿈을 꾸어온 사람들은 마음의 빗장을 지르고 귀와 눈을 감은 채 밤새 뒤척임에 앓는 바다의 소리, 모래밭에 찢겨지는 수없는 상처 보지 못하고 별들을 품어 안는 상상만 하고 있을 뿐 가슴속 엉어리를 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오늘도 해변의 암벽에 제 몸을 부수고 있는 것이다. 네. 네. 너무 진짜 좋은 시입니다. 네. 역시 부천의 여러 문학 행사에서 낭송을 하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가끔 어떤 행사에서 시인분들이 자작시 낭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좀 안타깝다는 제 생각이 들곤 합니다. 노래로 말한다면 작곡은 훌륭한데 가수가 제대로 느낌을 살리지 못해서 그 곡이 묻혔는데 다른 가수가 불러서 다시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들이 많거든요. 시도 그렇습니다. 시 낭송가 전문가가 작곡해서 많은 낭송가들이 나를 죽이고 시를 살리는 낭송을 한다면 좋은 시가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 누군가가 또 시인님의 시 바다의 침묵이라는 시가 너무 좋아서 한번 낭송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위해 낭송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님의 시 바다의 침묵 조금 전에 낭독을 들었는데요. 물론 선생님께서 이제 다른 시를 이렇게 애워가지고 하실 때는 굉장히 더 발음이 더 정확하고 더 이제 편안하고 부드럽게 하셨는데 이제 또 갑자기 또 새로운 시로 한번 낭독을 부탁했더니 이제 발음에서 한두 가지가 좀 이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바다의 침묵 하고 호흡을 한 두 번 정도 한 다음에 시인 이름을 문신진 이렇게 하고 호흡을 세 번 정도 한 다음에 어떤 그 노래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로 시작해서 도로 끝나니까 처음에는 좀 차분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다는 입을 다물고 누워있다. 바다의 침묵에 대해 누구도 묻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다의 침묵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묻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누구만 살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하루 2번 밀물과 썰물이 반복된다는 사실 말고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근데 수천 년 동안 하면서 물론 행위 바다가까지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운율이 살고 말이 되는 걸 먼저 낭송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에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바다가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 바다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갈망해 왔다예요. 그래서 행이 달라지더라도 이게 말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다음 행에 있던 거를 가져와서 다음 행으로 연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바다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갈망해 왔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죠. 네. 네. 자, 이 선생님께서는 그 다음 연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바다가 전해질지도 모를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네. 쉴 새 없이 네네. 바다를 찾았던 것이다. 음,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꿈에 집착하고. 집착하고 매달리는 까닭은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다음 바다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소리를 듣고자 한다. 네, 네. 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한 덩어리로 가야 될 거가 있는데 끊어질 경우에는 이제 단절임이 많을 때는 이게 이제 한 그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집착하고 뭐 무엇에 꿈에 꿈만 포인트를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매달리는 까닭은 바다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소리를 듣고자 해야 돼요. 그래서 바다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소리를 이렇게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까닭은 무엇인가? 바다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소리를 듣고자 한다. 이렇게 가지면 좋죠. 네. 네. 그 다음에 꿈속에서 꿈을 꾸어온 사람들은 마음의 빗장을 지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잘해야 될 거는 귀와 눈을 감은 채 네, 여기 발음을 정확하게 해줘두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밤새를 좀 올리셨단 말이에요.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은 채 나는 무엇을 했다거든요. 근데 이게 살아버리면 했다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은 채 밤이 새도록 밤새 이래야 되면은 살릴 이유가 없겠죠. 네. 그래서 감은 채 밤새 뒤척이며 앓는 바다의 소리를 그리워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네. 또 바다의 소리도 약간 이제 톤을 그렇죠. 높여서 네. 정말 바다의 소리를 그리워한다. 내가 그런 느낌. 그다음에 모래밭에서 발이 조금 꼬였단 말이에요. 모래밭에 찢겨지는 수없는 상처 보지 못하고 별들을 품어 안는 상상만 하고 있을 뿐 가슴속 응어리를 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그래서 내 가슴속에 있는 응어리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끊었어요. 그래서 가슴속 응어리를 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별로 안타깝지도 않아요. 응어리도 별로 없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이게 한 덩어리 계속 가야 돼요. 별들을 품어 안는 상상만 하고 있을 뿐 그리고 가슴속 나는 뭔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슴속 응어리를 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오늘도 해변의 암벽에 그래서 이럴 때는 암벽을 완전한 가성으로 해야지. 해변의 암벽에 이렇게 살려버리는 보다는 해변의 암벽에 제 몸을 부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도로 끝나는 그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느낌을 살려서 하니까 어떠신가요? 더 이 시에 생동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력을 부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괜히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시인분들이 자작시 낭독을 할 때 그런 면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하고 하셨으면 시가 더 살고 빛났을 텐데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 시 그리고 너무나 좋은 이 시를 누군가가 낭송을 할 때
이제 이런 느낌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한 겁니다. 저희가. 네네. 네. 그럼 여기서 신앙송 전문가의 목소리로 문신진 시인의 바다의 침묵 듣고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바다의 침묵. 문신진. 바다는 입을 다물고 누워있다. 바다의 침묵에 대해 누구도 묻지 않는다. 하루 2번 민물과 썰물이 반복된다는 사실 말고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바다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갈망해 왔다. 바다가 전해줄지도 모를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쉴 새 없이 바다를 찾았던 것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까닭은 바다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소리를 듣고자 한다. 꿈속에서 꿈을 꾸어온 사람들은 마음의 빗장을 지르고 기와 눈을 감은 채 밤새 뒤척이며 앓는 바다의 소리를 그리워한다. 모래밭에 찢겨지는 수없는 상처 보지 못하고 별들을 품어안는 상상만 하고 있을 뿐 가슴 속 응어리를 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오늘도 해변의 암벽에 제 몸을 부수고 있는 것이다. 네, 정말 바다의 침묵은 정말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상을 우리 시인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인님, 이 바다의 침묵을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계기로 쓰시게 된 겁니까? 제가 바닷가에 이제 무슨 생각이나 뭐 그런 게 있을 때는 바닷가에 거리가 사는 곳에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나와서 보면은 다른 분들은 몰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바다가 항상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소리를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이렇게 파도라든가 해변에 부서지는 이제 물거품이라든가 하면은 느낌에 바다가 뭔가 우리 이제 인간한테 뭘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쪽으로 마음이 드니까 교감이 서로 되는 거예요. 네네. 걔는 자기가 몸으로 움직여서 표현을 하고 네. 또 나는 나 나름대로 너가 지금 뭐를 하고 싶은 뭐를 나한테 전하고 싶은 행동을 하느냐. 그쪽에 이제 머리를 두니까 이제 되게 바닷가에는 절벽 같은 암벽이라고 그러죠. 네네, 깎아지는 그렇죠. 그런 해변에 돌이 많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와서는 부딪히고 하얗게 물거품으로다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다 물론 좋은 것만 있지만은 그 안에는 그동안에 어부들이 태풍에 희노애락. 의해서 많이 죽고 네, 또 피해도 많이 있고 또 그리고 바다에서 아픈 사연을 가진 네. 청춘 남녀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속에서 메아리쳐서 모래 속에
붙여 있던 그 사연이라든가 또 이렇게 부서지는 파도에 씻겨져 나갈 때 그 조개 껍질이라든가 굴 껍질이라든가 자갈 같은 게 소리를 계속 내요. 네. 뭐 우리가 이제 좋은 노래말로는 뭐 사르륵 사르륵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로 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랬군요. 그래서 이거를 글로써 이 바다의 아픔을 한번 표현해 보자 해서 이 바다의 침묵이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바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동물도 또 뭐 어떤 자연도 아마 어쩌면은 몰라서 그 바다는 모든 걸 알고 있는데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제 몸을 바다에 부딪히면서 오늘도 부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 그 부분 정말 감동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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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가 말입니다. 국제기구인 유엔으로부터 2017년 11월 1일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유엔은 1945년에 미국 본부를 두고 있고요.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국가 간 우호 증진, 인권 존중, 국제 협력 발전을 촉진하는 목적을 두고 만들었는데요. 2004년부터 문화의 다양성 촉진을 목적으로 풍부한 문학 유산, 활발한 문학 행사, 문학 관련 교육, 출판의 인프라, 시민의 독서, 문화 참여율 등을 높이 평가하여 그 많은 가치가 있을 때 유엔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2017년도 초기에는 우리 부천 문화창의도시라는 자부심으로 부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문학단체에서 부천을 축하해 하기 위해서 오셨고 응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부천시에서도 뭐 교육이라든가 문학 관련 행사도 했었고 나름대로 노력도 또 문학단체에서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부천시나 문학단체에서 좀 조용합니다.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유엔에서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정말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여러 군데 수원, 그다음에 뭐 부천,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저기 뭐 일산 쪽인가? 파주. 네네네. 파주에 뭐 해리도 있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뭐 수원도 수원성도 있고 굉장히 구준적인 게 많죠. 근데 부천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했는데 그때 당시만 반짝하고 말고 있습니다. 시인님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문학인으로서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문학을 하는 사람은 이런 기본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생각이 있을까요? 그 사회적인 모든 발전의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의욕적이고 창의적이고 또 거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는 그러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하는 리더가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동조 세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학이면은 문학 쪽에 또 우리가 신앙송 협회를 창설해서 처음에는 참 뭐 그 성경 구절에 나오는 식으로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달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 글을 쓰는 사람이라든가 또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라든가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글뿐이 아니라 문학에 이제 장르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의 자신 있는 장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동조 세력을 모아야 되고 또 같이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이 많은 대중들 앞에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감동을 받는 거지. 그냥 나 혼자 잘한다 해서 몇몇이 저희 그룹 활동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우리 부천만 해도 100만의 인구가 있대는데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창의도시 출발은 좋았는데 지금 약간 답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봐야 네.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발 벗고 내가 참 나서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 좀 도와줘라 하는 그러한 이 형성이 기류의 형성이 돼야만이 네. 우리가 유네스코 지정된 거에 걸맞는 문화 도시가 되죠.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하나의 자존심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렇죠. 항상 말하듯이 내가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신앙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연주를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하에 그런 것들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게 하나 의욕이고 창의적인 거거든요. 솔선수범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어떤 한 사람이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아까 동조라고 했잖아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좀 보고 있는 상태도 좀 있고, 네. 뭐 부천시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좀 시작했지만 사실은 문학이 너무 범위가 넓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부천시 문화재단에서 또 새롭게 문인의 날도 이제 또 만들어가지고 또 문인들의 또 사기도 높이고 또 수저문학제에서도 또 아이들과 신앙송도 하고 시도 하고 이제 이런 거는 있곤 있습니다만은 부천시나 또 우리 문화단체 부천시 문학단체에서도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어떤 문학의 길에 가는데 나만 가지 않고 함께 같이 가는 길로 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수나 연주가 또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예술계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와서도 끊임없는 노력과 창작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인분들은 사실은 혼자 개인적으로 할 줄 모르겠지만 함께 하는 거는 어렵고 또 함께 하다 보면은 부천시 전체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이런 것들도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함께 할 때 내가 싫어도 함께 휩쓸러 가게 되고 저것도 있었네 하면서 이게 더 문학의 길이 가는 길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직은 좀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시의 흐름에서 이해하기 어려워서 또 여쭤보면 그건 독자의 몫이야 하는데 저희가 낭송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시의 흐름이 깨져서 또 시가 빛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인들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아니더라도 한 달에 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이런 창작 활동에 이렇게 좀 참여해주고 서로 이런 것들 주고 받으시면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생각이 시를 또 낭송하다 보면 더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혼자만 쓰고 혼자 그쵸. 해석해가지고 네. 어떤 날은 너무 이 시 그쵸.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난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난해해서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든지 일연하고 이연 뭐 심지어는 어디 같은 연이 4연이 5연이면 하나도 연결이 그렇죠. 되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함께 이야기해서 혼자만이 아니고 이런 그룹에서 좀 해서 서로 이렇게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내가 발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시인님께서도 아까 네네. 부천 문인분들이 해야 될 게 또는 문학을 하는 분들이 해야 될 게 그거인 것 같다라고 또 네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생각하고 같습니다. 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죠. 네네. 정말 문학인으로서 또 해야 될 것들은 참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문신진 시인님의 두 번째 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서러운 강입니다. 시인님이 이 서러운 강, 또 강 나왔습니다. 바다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주제가 되고 있을까요?
서러운 강은 제목에 함축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건데요. 네. 강이라는 것은 제 짧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강이라고 그러는 것은 기쁨의 강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생부터가 근원 산 제일 높은 곳에서부터 물방울, 이슬방울 그런 식으로 흘러내리면서 온갖 골짜기의 물이 모여가지고 이제 큰 강을 이루고 강이 돼서 네네네. 결국 자기의 최종 지점은 바다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바다까지 흘러가는 그게 하나의 말하자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현일 수도 있고, 예, 그죠? 조금, 우여곡절. 기쁨이라고 그렇죠. 표현하기보다는 서러움과 그렇죠. 아픔과 우여곡절이 고통이 다 있다. 많이 묻어난 게 네네. 그게 다 실려서 바다로 흘러가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서러운 그렇게 강이라. 느끼셨구나. 예, 붙여봤고 네. 뭐 또 그냥 강에 저거 강물인데 흘러간다. 뭐 이렇게만 하면은 누가 이 시를 의미가 보겠어요.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네네. 거기에다가 사연을 갖다가 적절하게 쓰는 넣는 거예요. 네네. 그리움이 흘러가기도 하고 그렇죠. 추억이 흘러가기도 하고 네네. 또 여기 말한 대로 꽃잎이나 낙엽이나 그렇죠, 그렇죠. 또 배를 뒤집은 참붕어가 올라가지 못하고 흘러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제 독자들한테 바다에는 강에는 이러이러이런 사연을 싣고 최종적인 끝지점인 망망대 바다로 흘러가고 간다. 있다. 네. 그러면 다 동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생각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짚을 거는 뭐냐면 수백 번을 흘러간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죠. 네. 자연적으로 저거 그냥 흘러가네.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는 예. 거예요, 네. 자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마 때면은 흙탕물에 뭐 온갖 쓰레기들이 저기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래도 그냥 흘러가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강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강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강물에 대한 그런 마음에 이렇게 이제 강가에 사는 감정들. 사람은 하나의 네네네. 향수로 묻혀 있겠지만 네네. 그렇지 않고 보는 사람은 야 저거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면 강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물론 자연으로 말하면은 사람과 이제 자연의 이제 교감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노처녀 노총각도 강둑에 나와서 이제 종이배를 접어서 그렇죠. 뛰어오면서 야 나 너를 사랑해 좋아해 우리 영원히 같이 살까 뭐 이런 식으로 다짐을 하면서 강에 사연을 띄워보내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다 받아들여서 결국은 큰 바다로 간 건데. 네네 거기서 이제 제일 이제 여기 섬진강이라고 썼는데 섬진강도 사연이 많은 강이잖아요. 거기에서 전마산에 엎드려서 낚시질하는 호래비 마음이라든가 또 제첩 네. 함지박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들어올리는 네네. 마부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섬진강 거기에 풀어지면은 그때는 당당하게 정말 이건 서러운 강이라 불러도 좋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시비를 걸어올 그것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과부가 예를 들어서 호래비가 뭐가 어쩌고 그런 시비를 걸어올 모든 것들은 당장 바다로 다 가고, 떠나가 버리고 네, 바다로 떠나가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때는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어둠이 오잖아요. 네. 어두고두한 강가에는 꼭꼭 묵민 울음만 어두운 강을 지키지 않더냐. 그러고 이제 끝맺음을 했는데 제 생각이 너무 앞서가는지 아니면 뒤처졌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 이제 강을 보면서의 느낀 그 감정을 이것도 이제 강에 대해 흘러가는 강물 소리와 그 강의 빛깔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작가와 네. 강과 자연과
인간과.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뭐 작가님의 어떤 그 강을 바라보는 시각, 음. 또 거기에 바라봤을 때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또 우리 바라보는 독자들이 또 공감을 해주면 더 좋은 시가 되는 거고, 또 이 시를 또 좀 더 그 감정을 그대로 살려서 낭송하는 낭송가들의 또 역할도 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그냥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시인님은 다 글을 쓰는 소재로, 네. 이거는 어찌 보면은 먹잇감이거든요. 아, 이거 다 내 거다. 아, 배부르다. 나 이거 다 해야지. 어떤 소설가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앞으로도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소설을 쓸 그 어떤 타이틀 제목, 이 방향, 이게 무궁무진하게 지금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내 시간이라든가 뭐 이제 또 다른 거, 또 부탁받은 거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그런 소재가 없어서 못 쓴다 이런 얘기는 자기는 뭐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시인님도 보니까 고향만 싹 지나가도 지나만 가도 그냥 오늘은 뭐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주제가 자동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제 바다의 침묵, 그 다음에 서러운 강, 두 편 다 너무 훌륭한데요. 우리 시인님께서 또 이 시에 대한 또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아마 그 자세한 그 내용을 또 생각하면서 낭송을 하게 되면 훨씬 또 정말 내가 그 주인공이 돼서 낭송을 하기 때문에 정말 잘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또 시인분들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또 말씀으로 이 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두 편 다, 바다의 침묵, 서러운 강 두 편 다 이제 많은 분들이 낭송가분들이 나도 저 시를 한번 낭송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또 부천 문인협회 감사로 지금 현재 계시는데요. 우리 문신진 시인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선생님 이 방송을 하면서 또 어떤 생각을 또 들었을까요? 또는 또 좀 더 못하신 말씀이 있으신다면 하셔도 됩니다. 글쎄요, 이렇게 두 분, 저까지 세 분 이렇게 너무 단촐한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좀 더 낭송가도 한 두 분 계시고 네. 이렇게 하면서 또 의견도 소통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좀 뭐랄까 조용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 네. 마음이 그래서- 생기셨군요. 네네네. 그래서 좀 긴장이 되셨다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방송을 하는데 어떤 게 좀 이렇게 좋았다 또는 이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 작가의 글을 어떻게 돼서 이런 작품을 쓸 수 있는 네. 그런 시상이 나왔느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네, 네. 또 이제 저에 대해서 물론 같이도 생활했겠지만 소상히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저도 이제 시인으로서 경력이 벌써 30년 되네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훌륭한 작품도 아직 출판 시집은 이제 한 권 내고 동인지는 많이 냈지만은 또 다 모아가지고 제2의 바람의 자유라든가 아니면은 뭐 고향에 대한 천상 작품의 8알은 고향 바다의 얘기가 주제가 되겠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래요. 글을 쓰면서 솔직하게 하자. 어떤 사람의 이제
작품을 보면은 너무 미사여구에 아. 중점을 둬가지고 남이 안 쓰는 아름다운 시호를 여기다가 하자. 그러면 그게 거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서 저 같은- 어렵게 느껴지게 예, 되죠. 그래서 네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런 시는 낭송가들도 선택을 안 해요 보니까. 네네. 저같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쉽다거나 마음에 와닿는 데거나 이런 거는 선택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도 보셨지만 제5회 전국 신앙송대 작품 내잖아요. 아, 네네. 그 지금 제5회째 지금 계속 제 네. 작품이 네네네. 이게 선택을 받고 있어서 네. 속으로 야 너무 행복하다. 아. 내가 글 쓰는데 뛰어들기 잘했다. 네네. 아, 왜냐하면 나의 작품을 선택해서 낭송해주고 그쵸. 애송해준다는 거는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네. 그러면 또 그게 성공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나는 이렇게 해서 조금 아까 설명했듯이 글을 써놨는데 미사여구를 해서 최고 문장으로 만들어서 놨는데 선택을 못 받아봐요. 잠자고 있는 거죠. 예, 진짜. 예. 참 그래서 그게 비교가 되고 나는 그냥 솔직한 아까 곤충시 쓰듯이 내가 곤충이 될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연에 내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자. 네. 그렇게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네. 네네. 어쨌든 이제 좀 이 카메라가 있는 데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또 저희는 진행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낭송가도 있고 또 뭐 다른 분도 계시다면 더 좀 더 긴장이 덜 되고 마음이 편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아쉬운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회는 또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인님의 정말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그 시, 솔직한 시, 이거를 굉장히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네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도 굉장히 괜히 마음이 그렇죠. 행복해지고 그냥 네네. 순수한 그 동심의 세계가 막 음. 솟구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선생님은 좀 오늘 우리 문신진 선생님과 함께 방송하면서 어떠셨을까요? 예, 저는 그 우리 문신진 작가님 이제 뭐 고향 얘기도 들어가며 또 그동안에 살아온 행적을 이렇게 처음 접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그 공직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시작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이 부천 문학 창의 도시에서 부천의 문학에 관련된 그런 활성화시키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시인님의 정말 훌륭한 시작 활동 활발하게 해주시고 또 건강 잘 챙겨 가시면서 앞으로도 그런 또 부천 문학 창의 도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우리 또 이제 우리 이 선생님께서 갑자기 또 오신 거잖아요. 원래는 이제 네네네. 예, 정나래 선생님께서 이제 하기로 하셨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6월은 또 어찌 보면 또 다음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이제 6월 둘째 주에 뵐 건데요. 오늘 부천 시립 하늘빛 도서관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 6월 첫 번째 이야기 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시 읽는 마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6월 보이는 라디오 두 번째 이야기 글 읽는 마을에서는 한글 문학 대표이시고 시인이신 정명숙 대표님을 모시고 문학 단체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끝으로 이봉숙 낭송가의 음성으로 문신진 시인의 서러운 강 들으면서 보이는 라디오 첫 번째 이야기 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그 시 읽는 마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그리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서러운 강 문신진. 강에 그리움 흐르거든 강이 아니라고 하여라. 강에 추억이 흐르거든 강이 아니라고 하여라. 꽃잎을 씻고 흐르거나 낙엽을 씻고 흐르거나 배를 뒤집은 참붕어 흘러가도 아니라고 하여라. 수백 번을 흘러간들 누가 눈여겨 보더냐. 강둑에 나앉은 노처녀 노총각 접어띄운 종이배 기웃기웃 흐르거든 그때는 강이라 말하여라. 강에는 거룻배가 있어야 하고 기쁨을 실은 배가 없거든 슬픔 실은 배라도 흘러가야만 한다. 섬진강 하구 전마선에 엎드려 사연을 낚아올리는 호래비. 열 손가락 힘겹게 제첩 함지박 들어올리는 과부. 멍든 마음 강물에 풀어지거든 그때는 서러운 강이라 불러도 좋다. 시비를 걸어올 그것들은 이미 바다로 흘러가 버리고 꺽꺽 목매인 울음만 어두운 강을 지키지